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항상 연말, 요맘때 벌어지는 정치권의 못볼 꼴이 점입 가경입니다. 국힘당의 연탄쇼, 기가 막힌데요. 딱 요맘때 써먹기 가장 좋은 생쇼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이러는 거 이거 오바 아닙니까? 사진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데요. 언제부터 연탄이 크리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얼굴에 골고루 펴바른 꼬라지가 압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갑은 저렇게 하얀데 열심히 일하다 얼굴에 묻은 것인양 위장크림같이 한껏 멋을 부려 펴발랐는데요. 연탄만 나르면 뭐합니까? 이런 생쇼가 국민에게 공감이나 갈까요? 20여일을 질질 끌다 어쩔 수 없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들의 기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데요. 에너지 복지 예산 492억 원 삭감,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삭감, 취약층 난방 복지 예산마저 삭감한 게 바로 국힘당인 거죠. 또 300억 원 넘게 책정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어야 할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수급 대상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받아가지 못하고 쌓여 있는데요. 문자 한 통 달랑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탄쇼를 벌이고 있으니 지랄하고 자빠졌다, 꼴값 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건데요. 민생이요? 복지요? 이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기에 22일 적당히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해준 민주당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 거죠. 위법한 시행령 통치와 부자 감세를 용인한 예산안 합의를 재고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시간 끌기와 무책임한 태도로 예산 협상에 임해왔습니다. 이를 견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역할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민주당만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예산안 합의로 민주당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위법한 시행령 예산과 부자 감세에 합의함으로써 원칙도 명분도 잃었습니다.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그 역할을 포기한 잘못된 합의입니다. 위법한 시행령 통치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 또한 저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운 것입니까? 입으로만 정부의 위법 행태를 비난하고 행동으로는 정작 절반이나 용인해준 셈이 아닌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옳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목적과 방향은 오로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위법한 시행령과 무소불위 검찰력을 동원해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입니다. 미국과 영국도 법인세를 인상하고 심지어 횡재세까지 도입하려는 마당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적으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득권만을 위한 잘못된 예산안에 강하게 맞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적당한 합의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노력에도 변하지 않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기다리고 양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49조는 헌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따르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민주당에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위법한 시행령 통치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심각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오로지 노동자를 탄압하고 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폭주를 적당히 받아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입니까? 12구 참사로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막말과 저주를 일삼는 폐륜정당의 잘못을
그저 용인하고 덮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을 수용한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예산안을 거둬들이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아우성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민주주의의 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한겨울 광장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위법에 타협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할 기회가 아직 있으니 재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박주민, 강민정, 김용민, 문정복, 양이원영, 이수진 동작을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무소속 국회의원 민영배. 민주당이 이명박 씨 사면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복원, 국가 최대 경제사범 MB의 사면은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사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씨는 뇌물과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는 대한민국이 부패한 이명박 씨를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씨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이명박 씨의 특별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사면이 단행되면 이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러면서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15년 남은 형기는 모두 사면되며 이 씨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도 면제된다며 이명박 씨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이어서 자녀형만 면제될 뿐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요. 김 전 지사는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다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된 박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온갖 부패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명박 씨 특별사면은 결코 국민 통합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는데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 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씨에 대한 사면을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강제 사면은 뭡니까? 아니 본인이 사면받기 싫다는데 굳이 사면을 강요하는 이 이상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니 이 신박한 논리는 또 뭔가요? 결국 이명박 사면을 위해 구색 갖추기로 들러리를 세워 이 씨의 사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인데요. 여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루어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그것도 딱 28일로 소환 날짜를 통보했는데요. 이날이 이명박 씨가 사면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론의 비판을 이재명 대표의 소환으로 물타기 하려는 꼼수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왜 하필 28일을 소환 날짜로 못 박아야 했을까요? 곳곳에 숨은 공작질, 이제는 수가 다 읽혀서 어쩝니까?